며칠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우리의 다누리호가 달나라로 발사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달나라 탐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말까지 우주를 여행하다가 12월 마지막 날에 달나라에 도착할 거랍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응답하겠죠. 다누리호가 달나라에 간 것은 그곳에 그저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러 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제409강입니다. 한자는 속담이나 유행어와 비슷한 속성을 가졌지요. 사유, 변화와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세트 한자는 그런 변화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응답하란 제목으로 대답에 관련된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대답할 답자입니다. 대답할 답자는 대답하다는 뜻이 있고 해답이란 뜻도 있습니다. 대답할 답자는 대죽자와 합할 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합니다. 또 합할 합자는 합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답할 답자는 대나무밭에서 합해진 결론이 답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나무밭 아래서 토론 끝에 결정한 내용이 답이라는 것이죠. 왜 하필 대나무밭이겠습니까? 이 글자는 전쟁 상황을 상징하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전쟁은 기마병이 우선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창을 휘둘면서 전쟁을 하였죠.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대나무밭에 숨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나무밭에 숨게 되면 댄잎소리와 많은 대나무로의 은폐, 엄폐가 가능한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지친 말도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응급 피난 장소로 대나무밭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 대나무밭에 들어가서 지휘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그만할 것인가, 또한 계속할 것이면 지금 다시 공격할 것인가, 좀 쉬었다가 들어갈 것인가, 기습 공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의논하고 토론하여 답을 내리는 것이죠. 그때 내려진 결정이 답인 것입니다. 대답할 답자는 대나무밭 아래서 토론 끝에 결정한 내용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자문자답이라는 말 있죠. 자문자답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대화하는 것을 이루는 말이죠. 또 응답이라든가 정답이라 할 때 대답할 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응아릉자를 보겠습니다. 응아릉자는 응하다는 뜻이 있고 대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응아릉자는 매응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매응자는 매를 의미합니다. 새의 제왕이라 부르는 매입니다. 또한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응아릉자는 매에게 마음을 주면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냥을 보낸 매는 토끼나 꿩을 잡아 돌아오는 것이죠. 훈련된 매는 사냥꾼의 마음을 잘 압니다. 사냥꾼이 무슨 마음으로 자기를 멀리 보내는지 안다라는 것이죠. 사냥꾼이 매를 보내는 이유는 헐헐 창공을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가서 토끼나 꿩 같은 것을 잡아오라는 것이죠. 그런 사냥꾼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매입니다. 훈련되어 사냥을 보낸 매는 토끼나 꿩을 잡아 돌아온다는 게 응아릉자의 표현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있죠.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불고 불린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응답이라든가 대응한다고 할 때 응아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할 화자를 보겠습니다. 화할 화자는 화목하다는 뜻도 있고 서로 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화답을 의미하죠. 화할 화자는 벼 화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벼 화자는 벼를 의미합니다. 곡식이죠. 또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입 중에서도 먹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할 화자는 곡식을 수확하여 같이 먹으니 화목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재배하고 같이 수확하여 함께 먹으면 화목으로 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사회는 농촌에도 기계화되어 각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기계화되기 전에는 손을 서로 합하여 품앗이하여 일을 하였지요. 그 시절에는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온 동네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같이 나눠 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같이 재배하고 같이 수확하여 함께 먹으면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재배하고 수확하여 함께 먹으니 화목이라는 것이 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할 화자가 의미하고 있는 화답인 것입니다. 부화뇌동이라는 말이 있죠. 부화뇌동은 우레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화답이라고 할 때, 화목하다고 할 때 화할 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받을 숫자를 보겠습니다. 받을 숫자는 받다는 뜻도 있고 거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한다는 뜻도 있는 것이죠. 받을 숫자는 손톱 조자와 지붕 몇 자와 또 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손톱 조자는 손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말하는 것이죠. 또 지붕력자는 지붕을 의미하고 덮개를 의미합니다. 또 우자는 또 다시라는 것으로서 반복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숫자가 표현하는 그 받는 것은 따뜻한 손길로 덮개 아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몰래 지속적이며 따뜻한 도움을 받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만 주고 한 번만 받는 것도 받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받을 숫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지 한 번에 그친다면 그 도움은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받을 숫자는 남몰래 지속적으로 따뜻한 도움을 받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남몰래 지속적이며 따뜻한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이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잘 받는 것이 바로 응답인 것이죠.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는 걸 수령이라고 하지요. 또 인수한다고 할 때, 접수한다고 할 때도 받을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갚을 보자를 보겠습니다. 갚을 보자는 갚다는 뜻이 있고 대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갚을 보자는 다행 행자와 반대 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다행 행자는 다행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죠. 또 반대 반자는 반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을 보자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로 갚을 일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급부도 따라오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받았으면 주어야 되는 것도 응답인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에 걸맞는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해공기 말하는 말도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오는 것이 인생사인 것이고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뭔가를 주었으면 받는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또 무엇을 받았으면 주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받기만 하고 주는 게 없다 보면 그 일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 일이 아름답게 포장되기 어려운 것이죠. 갚을보자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급부도 따라오는 것이 응답이라 설명합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 있죠. 결초보은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보답이라든가 보고한다고 할 때 갚을보자가 사용됩니다. 오늘은 응답하란 제목으로 응답에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풀어봤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응답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 중에 먼저 본 글자는 대답할 답자였습니다. 대답할 답자는 대나무밭 아래서 토론 끝에 결정한 내용이 답이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응할 응자는 사냥을 보낸 매가 토끼를 잡아 돌아오는 것이 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매가 날아가서 다시 돌아올 때 사냥해 오는 것이 주인의 마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할 화자도 있습니다. 화할 화자는 같이 재배하고 같이 수확하여 함께 먹으면 화목한 관계로 답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화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받을 숫자도 있습니다. 받을 숫자는 남몰래 지속적이며 따뜻한 도움을 받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남몰래 지속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 대한 응답은 잘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한 갚을 보자도 있습니다. 갚을 보자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급부도 따라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반대급부가 좋은 일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409강으로서 응답에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액땜이라는 말이 있죠. 액땜이라는 것은 좋은 일에 대한 사나운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사나운 일도 따라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갚으려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